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시간이 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러 킨 거구나. 패널 토의는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6분과 함께 모더레이터로 슈타겐의 김나길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좋은 강연, 좋은 컨텐츠 제공해주신 패널 6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패널 토의를 멋지게 진행해 주실 김나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릴게요. 요즘 핫한 드라마 슈룹이라고 있죠. 거기에 이제 중전 마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란 리더 같은 게 아니라 앞서간 길을 걸어간 그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6분들께서 본인 얘기만 하셨는데 이제 공통적인 좀 질문을 갖다가 하면서 어떤 앞서간 경험이 있으셨는지를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의 주제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연사님들께서는 애자일 리더시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거는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 이 어차피 다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안 하시면 이분들 크게 실망하실 겁니다. 아니 애자일 리더라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통적인 질문을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가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애자일 적용에 관련된 건데요. 애자일 왜 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우리 기업에 혹은 계셨었던 그 회사에 애자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의 전략과 애자일과의 관계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러한 비즈니스 니즈에 의해서 애자일이 적용됐다. 근데 비즈니스 니즈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자라고 해가지고 망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제가 이 자리에 마이크가 있네요. 그러니까 많이 질문하시는 게 TF하고 애자일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TF의 스타일은 이제 윗분들의 이제 팀원들의 갈아넣기 적인 측면, 푸시하면 할 수밖에 없는 강압적인 구조여서 단기적인 효과가 나지만 장기적으로는 팀원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반해서 애자일은 처음에 적응하는 게 좀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팀원들이 이제 알아서 자기 업무를 이제 찾아서 의견도 내고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은행이라고 보통 금융권이 다 그러실 거예요. 윗분들의 지시사항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말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토를 달면 안 되고 받아야 되는데 애자일 덕분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나도 말을 했다. 그다음에 내 의견이 그러니까 지더라라고 하는 그런적인 측면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우리 흔히 말하는 MZ 세대 분들께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MZ 세대들과의 아주 빠르진 않지만 장기적인 빠름을 위해서는 애자일이 그래도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위기의식인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는 리더들을 그런 조직이라면 시도를 하지 않는 게 아예 낫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위기의식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로 한 게 혁신인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다 제출할 수 있는 그러한 psychological safety 그런 게 생기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그걸 갖다 파악을 하고 갖다가 같이 참여해가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질문 자체가 그 회사의 그 성격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제대로 그 애자일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혁신을 원하고 마켓 시장 자체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애자일 없이는 생존하기가 오랫동안 하기 힘들다고 생각돼요. 혹시 혁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조직도 있을 수 있을까요? 성공적으로 여태까지 제대로 나름대로 어떻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돈을 갖다 제대로 벌고 있는 그런 기존 회사 같은 경우는 굳이 갖다 체인지할 필요는 없겠죠. 자동으로 이렇게 오는 건가요?
네, 저희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죠. 네, 강압적인 에자일을 시도했다가 네, 경기를 일으키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저희는 요즘 좀 지금은 좀 다르게 접근을 했는데요.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 단위로 에자일을 시작을 했는데 저도 아까 연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자일이라는 용어를 빼자. 그리고 그 개발자님들한테 우리의 목표는 에자일이 아니다. 그래서 에자일은 중간에 가는 수단이나 방법일 뿐이지 결국에는 그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성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저 스폰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스폰서님들한테는 네, 이 프로젝트의 성공과 그리고 여러분 조직들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양쪽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단계긴 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나신 분들이 자기 이제 조직에 돌아가서 굉장히 많은 뭐랄까 PR들을 해주고 계세요.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정 사업부들, 저희 사업부가 덩치가 크거든요. 사업부들에서는 조직 전체 에자일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저에게 자꾸 문의가 오는 아주 좋은 사례도 있고 해서 네, 저희는 에자일을 중간에다 넣고 어떻게든 개인은 성장하고 네, 프로젝트와 조직도 성공할 수 있다. 두 가지 키워드로 소위 말해서 꼬시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자일 적용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LG전자의 VS 본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 고객사가 원해서 이제 따라한 측면이 좀 강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동인적인 취지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유지는 하고 있지만은 에자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에자일을 도입하기 위해서 에자일을 도입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 되는 점은 그 개발자들 간의 얼라이먼트가 가장 빨리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스크럼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봤을 때 아침마다 데일리 싱크업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뭔가 정보를 동기화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거든요. 개발자끼리는.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모든 정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싱크업해서 뭔가 얼라이먼트를 강하게 맺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와 에자일도 얼라이먼트를 강하게 맺을 수 있는 게 실은 비즈니스맨들은 이게 어떻게 테크놀로지로 커버가 되는지 잘 몰라요. 피저빌리티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주기적으로 확인받고 백로그에 넣고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얼라이먼트를 맺고 비즈니스적인 거를 실제로 구현해내는데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뭔지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여기 답변을 듣다 보니까는 예, 제가 막 혼란이 와가지고 에자일 왜 해야 되나요? 왜 에자일 왜 해야 되나요? 아까도 사실 저 강연 때 말씀드렸지만 에자일이라는 단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결국엔 뭐 앞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결국엔 변화에 대한 어떤 간절함 이걸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겠다는 어떤 뭐 위기감이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위기감은 다 알아요. 위기감은 다 느끼고 있고 특히나 경영진들은 변화가 굉장히 절실함을 다 느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꼭 내 임기 내에 하고 싶다는 그 욕구. 예. 그 다음에 솔직히 그분들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생각. 저는 그 두 가지가 기업의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가로막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뭐 나는 잘 몰라. 근데 같이 한번 알아보자라고 얘기하시는 리더분하고 같이 뭔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면 예, 제가 박수를 일단 쳐드리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저도 그런 회사 가고 싶네요. 근데 사실 아직 그런 회사를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변화하는 회사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정한 임계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이름이 에자일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에자일에 대해서 사실 저도 아직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말씀드리다 보면 사실 대부분 이런 반응을 하세요. 아, 이게 필연일 수밖에 없겠군요. 아,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군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름이라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과는 더 좋은 방법. 그래서 팀을 코칭할 때도 사실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에자일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좀 더 좋아지고
그 다음 주가 좀 더 나아지고 모레도 하나씩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조직 문화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뒤에 따라오는 그런 후배들 또 주니어분들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게 누적되다 보면은 우리 회사의 어떤 수명, 생존력 이런 것들도 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이제 마지막 하고 있는데 역시 변화는 어렵다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왜 그러냐? 좀 애자일 리더께서 워터폴의 순차 방식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를 하셨는데 금방 우리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하다. 살기 위해서 애자일을 해야 됩니다. 과거는 적자 생존인데 지금은 속자 생존입니다. 즉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고 빠른 물고기가 들인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시계를 한 10년 전으로 돌려보세요. 우리나라의 탑10 시가총액 회사에 카카오가 들어있었나요? 그런 회사는 있지도 않았었어요. 네이버가 있었나? 있지도 않았었죠. 즉 시대가 바뀌었어요. IT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IT 시작했을 때 IBM 메인프레임 안에 우리 코어가 돌지 않으면 말도 안 되던 시절이었었죠. 그죠? 어떻게 감히 우리의 코어 엔진, 코어 시스템이 NT급에서 돌아, 유닉스에서 돌아, 리눅스에서 돌아. 지금은 이제 우리 자산이 아닌 클라우드에서 돌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그죠?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뭐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즉 근데 그런 기술들이 넘어가는데 그거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죠. 그죠? 마찬가지로 일하는 방식도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 아까 MZ세대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회사는 아까 제가 손을 안 들었는데 거의 100% 애자일 회사예요. 제가 작년에 입사해서 보니까 젊으시고 예전에는 이제 전직에 있을 때는 비서들이 다 해주던 걸 여기 와서는 제가 스스로 엔티 깔고 뭐 어려웠습니다. 이게 전표도 요새 근데 이들은 애자일 네이티브예요. 뭐 워터폴이 뭔지 이거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워낙 이터레이션 돌고 저희도 한 달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작은 회사도 오히려 생산성이 나고 저희는 매출이 지금 한 7, 80%는 여기서 저는 이 생산력의 근원이 애자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는 코치를 하면서 아닌 거를 코칭이나 교육을 하면 그거는 이거 사기죠, 그죠? 그래서 많은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살기 위해서 애자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더 좋은 것은 전 애자일 좋아하는 게 전략에서 실행으로. 여러분들 회사 비전 알고 계시는 분 계시죠?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액션까지 온라인 된 게 있나요? 애자일은 그거를 하죠, 그죠? 에픽 레벨에서도 쭉. 그래서 애자일을 하셔야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제가 먼저 좀 여쭤볼 분이 김태훈 대표님, 시키는 애자일 상황에서 애자일의 효과가 있을까요? 시키는 애자일과 진정한 애자일과의 사이는 무엇일까요? 과연 두잉 애자일로도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잉 애자일은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비잉 쪽이 엄청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업무를 할 때 신나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두잉만 하다 보면 내가 로봇이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자일 코치의 중요한 거는 두잉보다는 비잉, 그러니까 두잉은 뭐 필수긴 한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한 나머지 7, 80%는 비잉 쪽으로 같이 팀워크를 조금 팀빌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일이 재밌게 예측 가능하게 주기적으로 뭔가 내가 아티팩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윗분들도 어떤 보고를 하는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비잉 문화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김대일 부모님 임원으로 계셨을 때 애자일 시킨 거 아니십니까? 그때 이제 저희 천지원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경쟁사는 ING 생명 전 세계적으로 애자일로 싹 전환을 해서 항상 뭐 프로젝트는
신문 발표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100% 성공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웍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것은 뭐 저는 평가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저희들도 그룹에서 이 이제 싱가포르를 불러다 놓고 이거 시켜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도 시키니까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부르고 수평 문화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저희 같이 갔던 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저한테 부사장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하이 데일 또는 데일님 이렇게 하라. 그 다음 날에 제 방으로 이제 부장급들은 쭈삣쭈삣하고 말을 못해요. 근데 젊은 세대는 들어오면서 하이 데일 탁 속으로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농담이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만 파일럿만 한 상태고 박사는 실패라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더 확산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는 뭔데 이제 제가 재작년에 이제 그만두고 또 이제 새로운 경영진들이 시작을 했는데 말 그대로 애자일이 아닌 애 잡을 일을 했어요. 굉장히 좀 애자일이라는 이름을 아까 제가 페이크 애자일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름으로 너무나 빠른 또 이건 이제 애자일 자체가 아니라 잠깐 만들었다 안 되면 부수고 안 되면 부수고 어떤 저희가 릴런트리스 임프루브먼트를 한 시간까지도 안 준 채에서 그래서 애자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음이 따르지 않고 전반적인 모든 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티핑 포인트 가지 못하고 찻잔 속의 태풍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좀 잘 설계를 하고 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트님, 예, 우리 시스코 그거 대규모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거 아니에요? 시켰고요. 네. 그 시킨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안 생각해요. 제 속에는요.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쓰든 시작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실패라기보다는 거기서 얼마큼 많이 배워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어떤 꾸준히 끌어나가야 되는데 그 인하우스 그 멤버들이 그거 갖다가 계속해서 견뎌내야 되고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이게 잘 못됐다고 해서 그게 실패라고 결론 짓기는 좀 그런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시작 자체를 갖다가 했다는 그 자체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패를 시작을 했고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여기 이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애자일을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오늘 하루 종일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7분도 애자일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를 겁니다.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일한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분명히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모두에게 다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연히 강제로 진행하는 무언가가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점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 용어인데요. 제 멱살 잡고 신세계라고 보통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지를 맛을 보아야 그래도 내가 저거 더 먹어보고 싶어. 내가 저걸 더 경험해보고 싶어라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경험했던 어떤 그런 리더십,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자 이런 것도 있어. 싫겠지만 한번 와봐. 그 다음부터는 네가 한번 네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봐라고 하는 지점까지는 저는 무언가 드라이브가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사실 기존과는 다른 좀 뭔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 이게 뭐 서번트 리더십이 됐던 코칭형 리더십이 됐던 뭐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런 형태의 리더, 뭔가 비전을 보여주고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약간의 좀 강요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아주 필요 없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또 계속 doing agile과 being agile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제 관점은 애자일 선언에 보면 뭐 첫 번째가 프로세스와 도구보다는 개인과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프로세스와 도구도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점을 좀 더 반대쪽으로 옮겨보자라는 의미인 거고, 균형점을 옮기자는 얘기는 그 둘 사이에 우리한테 최적의 지점을 한번 찾아보자. 하지만 그 최적의 지점이라는 게 영원 불변할 것도 아니고 조직마다 동일하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게 그게 애자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두잉 애자일과 비잉 애자일도 전 두잉도 소중하고 비잉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조직들이 두잉 애자일 쪽으로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비잉 쪽으로 좀 더 에너지를 쓰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누군가의 조직이, 어떤 팀이 우리는 너무 비잉 애자일만 강조해, 예를 들자면 우리 수평문화 중요해, 우리 새로운 리더십이 중요해 라고 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액션하지 않거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조직들은 비잉 애자일보다 두잉 애자일이 전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이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실행하는 애자일이 과연 먹힐 수 있을 거냐, 예.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저는 그것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두 분한테는 제가 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유사한데요. 생각하고 계셨다가 당하셨죠? 우리 애자일이니까. 근데 두 분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 상사가 시킵니다. 강제로요. 그것과 강력한 스폰서십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상사가 시킨다. 시킨다. 스폰서십이다. 스폰서십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걸로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용어가 정확하게 이제 와닿지는 않는데, 상사가 시키는 게 다 잘못된 건 아니죠. 뭔가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시키는 거라서 그게 합리적이고 뭐 비즈니스의 목적을 꼭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애자일 처음에 할 때 스폰서십을 얻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보통 이제 스폰서십은 내가 이제 뭔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할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스폰서십이기 때문에 보통은 시키는 것보다는 스폰서십을 받을 때 좀 더 자신으로서는 뭔가 좀 하기 위한, 뭐를 하기 위한 동의를 좀 더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제일 어렵네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상사들이 보통 일을 시킬 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시키지는 않잖아요. 일을 시킬 때 항상 원하는 게 결과거든요. 결과를 가져오라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팀들은 상사가 시키면 오로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결과를 내서 빨리 보고를 하거나 성과를 내는 게 목표고요. 스폰서십은 제가 아까 강연한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기다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이 칸반보드를 그리는데 그 상사분이 매일매일 저를 붙들고 담배 피러 가서 매일매일 오늘은 살이 2개 나왔어, 오늘은 3개 나왔어, 언제까지 참아야 돼. 그래서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스폰서십이라는 거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또 혹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늑대와 승냥이들을 막아주는 역할이 스폰서십이지, 빨리 결과를 가져오라고 닥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애자일 프랙티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그런 얘기는 좀 없어서 혹시 궁금하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스크럼이냐, 칸반이냐, 세이프냐, 레스냐, 스포티파이 모델이냐, 뭐냐 이거죠. 우리 뭐 해야 되냐 이거죠. 자, 이러한 애자일 프랙티스를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 조직에 맞게 어떻게 핏을 찾아야 될까요? 그 질문입니다. 자,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무식하게 용감한가 봐요. 가장 그러니까 팀 단위로 봤을 때 작은 소규모 조직에서는 그 팀이 백로그 자체, 그러니까 플랜 워크하고 그냥 티켓 워크라는 서비스 리퀘스트 식으로 하면은 칸반이 더 적합한 것 같고, 주로 플랜 위주로 하면은 좀 더 스크럼이 맞는 것 같은데요. 요새 그 아무래도 저 트렌드는 그러니까 DevOps니까 동시에 다 칸반 보드를 쓰되 스크럼을 갖다 하고 퍼센티지 알로케이션 해가지고 얼마큼 플랜드 워크하고 얼마큼 서비스 캐파시티 갖다가 보유하고 있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 팀 그 조직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은 Scaled Agile인데, Scaled Agile에서는 뭐 Spotify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Safe Essential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희 시스코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safe냐, less냐 했을 때 safe에서 이점은 safe에서는 말하는 소위 말하는 dual operating model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 조직을 갖다 제대로 유지하되 virtual organization 해가지고 agile release train이라는 그런 컨셉들 갖다가 implement 해가지고 그런 스크럼 팀들 갖다 짜고 그다음에 value 흐름을 갖다 같이 지원해 주는 건데요. 약간 좀 이론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자체가 잘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구하지 않는 게 이 팀의 재구성이에요. 반면에 레슨은 그 갖다 재구성을 갖다 요구를 하고 프로덕트 위주로 갖다가 재조직을 갖다가 재설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실험을 갖다 뭘 하는데 임원분께서 갖다 스폰서를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그 확인되지 않은 그런 갖다가 예자를 갖다 하는데 우선 구조 조직부터 재구성을 해?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safe가 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봤을 땐 결국에는 그게 좀 더 이렇게 제품 위주로 해가지고 less 쪽에 있는 게 더 이렇게 향상되다 보면은 그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의 편견이니까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팀 레벨에서 스크럼이나 아니면 칸반을 먼저 조율을 해보고 이게 우리 팀이나 팀 단위에서 좀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조직에 맞다라고 싶으면은 다른 팀도 같이 하고 해서 좀 더 이제 늘려나가는 식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은 세이프를 도입해가지고 좀 체계화시키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그냥 회사를 만든다고 하면은 세이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세이프로 그냥 바로 도입할 것 같아요. 조직 구조를 그냥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십을 어디서부터 얻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적용하는 게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일 뒤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결인데요. 코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회사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개발자 분들은 그 시스템이나 프레임워크에 굉장히 강하고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칸반이나 뭐 스크럼이나 뭐 기타 등등 뭐 데브옵스나 이런 개념을 설명해 주면요. 공부를 해오십니다. 책을 보고. 그리고 머릿속에 그걸 딱 박아두시고 절대 그걸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긋나면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와, 너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코치로서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처음부터 칸반 스크럼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려주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막 섞어 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팀마다 다르고 팀의 팀원들 성향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섞어 쓰긴 하는데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 프레임을 딱 만들어줬을 때 그 프레임에 갇히게 안 하면서도 프레임을 잘 이끌어 나가는 건 훌륭한 코치겠지만 저는 아직 그까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익으면 나중에 한 2달 뭐 6달 이렇게 지냈을 때 보면은 어느 순간 이해를 하고 있고 하나는 또 그런 얘기는 진짜 해줍니다. 저한테 이걸 알려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한 달이 지나도 혹은 2주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칸반 보드나 혹은 그 칸반 보드는 죽은 보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교육 들을 때 진짜 딱 와닿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팀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왜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줄 하나 안 쳐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보드 자체는 본인들이 바꿔 나가야 되는 거지 코치가 이렇게 줄 거주고 빼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그런 거는 좀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조직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일 것 같아요. 뭐 세상에 같은 조직이 없듯이 다 사실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좋은 애자일 팀은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바꿔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너무 스크럼으로 많이 쏠려 있죠. 전 좀 반골 기질이 있어서 예, 스크럼 뭐 물론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인데 저는 회사에 스크럼 마스터라는 롤이 있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크럼 마스터라는 롤이 공식적으로 회사에 존재를 하면 암묵적으로 저는 회사가 구성원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스크럼이야. 네. 딴 건 안 돼.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데일리 스크럼이나 칸반 미팅이 아니라 그냥 스탠더드 미팅, 뭐 스프린트나 케이던스가 아니라 이터레이션, 예, 뭐 스크럼 마스터나 뭐 다른 호칭보다는 에자일 코치, 약간은 중립적인 용어를 쓰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게 좀 더 팀의 자유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부분으로 들어와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사실 칸반과 스크럼 두 가지 물론 좀 더 엔지니어링 들어가면 XP도 물론 있겠지만 칸반과 스크럼 정도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일 것 같아요, 팀 레벨에서는. 그래서 저라면은 만약에 이거는 현실적인 그냥 제 선택입니다. 제가 만약에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서비스를 런칭 전까지는 스크럼을 사용해서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서비스를 개발할 거예요. 근데 이게 런칭이 돼서 시장에 나가는 순간 상황이 다 달라집니다. 스프린트를 보호하기도 훨씬 더 어려워지고요. 사내에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별의별 요구들을 다 해올 거예요. 전 이 지점부터는 칸반을 활용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중간쯤에 우리 대규모 업데이트 한번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 팀은 다시 한번 또 스크럼을 활용을 해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OS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폭넓은 선택들이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세이프를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세이프나 레스나 넥서스나 그런 엔터프라이즈 에자일들을 고민하는 시점은 뭐냐면, 우리 팀 안에서는 굉장히 에자일하게 잘 하는데, 웬만큼 잘 하는 것 같은데 팀 간의 소통이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지점부터 고민하셔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이제 뭐 레스나 세이프나 이런 걸 고민하는 팀들이 뭐냐면, 사실 가서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팀 안에가 엉망이에요. 자기들끼리도 사실은 팀이 아니고 옆 사람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같이 모여서 대화도 잘 안 나누고 이런 지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팀 레벨에서 먼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팀들 간의 소통이나 그 팀들 간의 협업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세이프나 레스가 탄생한 배경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팀 단위는 에자일한데 왜 팀 간끼리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되지? 왜 이렇게 같이 만들기가 어렵지? 이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들,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발생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정답은 없겠지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간 이런 차이예요. 짜장면은 젓가락으로 먹고 파스타는 포크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꿔서도 먹을 수 있어요. 예, 짜장면 포크로 먹을 수 있고 젓가락으로 파스타 먹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방법론에 대한 관점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관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모님. 일단 농담으로 얘기하면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제가 이제 세이프 강의할 때는 세이프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스크럼 할 때는 스크럼을 써야 되고, 그렇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뭐 칸반 모르시는 분 없고 스크럼 모르시는 분 이제 없죠. 오늘 다들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보다는 결국은 문화. 제가 거의 30년은 외국계만 살고 또 이제 국내 기업도 있었는데, 결국 그 기업의 가치나 잘 되는 것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문화는 전략을 아침으로 먹고 산다라는 말을 했는데, 처음에 그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문화가 전략을 먹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략 아무리 잘 세워도 이 문화가 주체하는 회사는 좋지 않다라는. 저도 한 6, 7개 회사를, 어느 회사든 좋은 적도 있었고 어느 회사는, 즉 에자일의 기본 문화를 잘, 협업도 얘기를 하셨고 서로 남 잘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문화를 만들면 그게 성공이 아니겠느냐. 근데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이 세이프를 처음 접했을 때 이론적으로 와우, 이렇게 잘 만든 프레임워크가 있었나 하는, 제가 굉장히 프랙틱한 사람이에요.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 어떤 아레나를 이렇게 하시오, 가이드 다 줘 있고, 그다음에 문화는 이런 거 하세요, 다 가이드를 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한다면은 유토피아인데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하면 솔직히 쉽진 않아요. 저희 회사는 풀 세이프를 이미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 이제 PI 끝나고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선후배가인데, 형님 우리한테 세이프가 적합합니까? 물어보고, 또 이 세이프를 리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다를 이렇게 전지구 원이 모여서 똑같은 공통 주제를 가지고 과연 하는 게, 아직 저도 답은 못 내놨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애자일을 스스로 찾아서 여러분들의 웨이를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태훈 대표님은 워낙에 고수시기 때문에 조금 질문의 난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 프로젝트 상황입니다. 이 다중 프로젝트 상황에서 프로젝트 팀이 워터풀 조직, 워터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 조직과 우리는 애자일 조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한 대여섯 개 조직이 섞여져 있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운영팀까지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뭔가 묘안이 있을까요? 우리 애자일 조직이 살아나가려면. 일단 전체적으로 그 큰 틀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이브리드에서 이야기하는 세이프 모델과 전통 워터폴에서 얘기하는 피오모 조직의 이제 뷰를 어떻게 얼라이먼트를 맞추느냐가 일단 중요하고, 그렇게 딥다이브 하다 보면 프로젝트하고 프로덕트를 구분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놓고 보면 프로덕트는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하는 아까 그 에픽, 캐퍼빌리티, 피처, 그다음에 그 백로그 DOD라고 하는 그 얼라이먼트 체계로 프로덕트 레이어는 프로덕트 레이어로 별도로 관리를 해주는 게 맞고, 프로젝트는 이제 마일스톤, 보통 이제 전자류 같은 경우 CPDP, DV, PV, PP 레이어로 이제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 레이어하고 이제 프로덕트 레이어하고 이제 얼라이먼트 하는 체계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벨로시티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듀데이트를 가지고 푸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코치진 같은 경우에는 그 A, B, C 팀의 각각의 벨로시티가 어떻게 되고, 이 벨로시티를 유지하면 ETA, 그러니까 현재 이 속도로는 언제쯤 끝날 것 같다. 이 프로덕트 백로그가 명료하다라고는 전제하에서 그걸 계속 그 에스컬레이션 하면서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팀이 몇 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몇 개 그 일하는 팀들이 어떤 그 베이스라인, 프로덕트 백로그 체계를 그러니까 수립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거의 마일스톤 체계, 그러니까 최선의 듀데이트와 그 각각의 구간 단위로 벨로시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그 오너십이 조금 나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중 프로젝트 상황에서는 그 위에 있는 리더분들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서로 소통이 이 윗선에서부터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어떻게 온라인을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워터폴 중에서는 RACI 차트라든가 에자일 중에서는 각각의 롤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스템 아키텍트라든가 어떤 릴리즈 엔지니어라든가 이 롤에 또 기존 단위로 치면 그 테크니컬 보드 리뷰를 통해서 이게 무결성을 점검해주는 그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리뷰 보드를 통해서 억셉트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소통이 쉬워지는 거죠. 근데 그걸 대체적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레이 존으로 남아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 일 아닌데라고 그냥 회피해 버리면 지금으로서는 대부분의 조직들이 그 회피가 되는 문화인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인 아키텍트가 좀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시성을 높이는. 맞습니다. 가시성 이 두 가지인데, 진도율적인 측면이 있고, 내가 100을 하기로 했는데 이 100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 맞는 거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저희 코치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닌 거니까 내부의 테크니컬 전문가를 찾아서 그 무결성을 조금 베리피케이션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야겠죠. 감사합니다. 피트님, 사일로에 대해서 사일로 어떻게 하시는지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직 간의 사일로요. 조직 간에 서로 소통하지 않는 문제, 협업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시스코에서는 좀 팁을 좀 주신다면. 예, 전에는 그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사일로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제가 모신 CIO가 이번에 4번째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가지고 10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 CIO는 갈리지만 이 에자일은 계속해서 하는데, 이 각 CIO 때마다 시도하는 에자일의 초점이 약간 달랐고 항상 레벨업이 됐었어요. 근데 요번에 최 근래 하는 시도는
전 IT 부서별로 갖다 이제 그 조직적으로 갖다 재설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IO 자체가 이 애자일에 대한 마인드세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보고서라는 걸 갖다가 더 이상 안 써요. Atlassian Jira Align을 갖다가 펴놓고 거기에 대한 보고 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덕트 위주로 해가지고 흐름 자체를 갖다 하기 때문에 이 딜리버리가 완성 단계에서 얼만큼 그게 뭐가 지연이 되고 디펜던시가 어디가 있는지 그런 위주로 상의를 하다 보니까 사일로 이슈 그러니까 각 부분적으로 성공하는 그 KPI가 별도로 없어요. 그 출시되는 그 개별적인 KPI가 없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마인드세트 자체가 리더에서 바뀌니까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의 기회를 좀 드릴 텐데요. 1타 6피입니다. 네, 한 번 질문하시면 6가지의 답변을 들으실 수 있는 찬스니까. 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저분 손 드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픽소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프레임워크 적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김대일 고문님께서 저희가 프레임워크 적용 이후에 어떤 애자일에 같이 실천하고 그게 전사랑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잘 머릿속에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 적용되고 있는 어떤 인상 깊었던 팀의 특징이나 사례가 있으면은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첫 할 때 이제 P2P 얘기를 드렸는데 예전 같으면 IT 개발자라고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분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디까지의 사명감이라면 사명감, 그다음에 오브젝트를 알고 일을 할까요? 그냥 나한테 떨어진 프로그램 목록,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이런 기능을 만드는데 온라인된 보고만 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애자일 팀으로서 또는 어떤 팀 오브 팀으로서 이제 비즈니스 컨텍스트 맥락까지 알고 시작하는 거하고 저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의 시작은 아까 전략에서 비전에서 실행으로 즉 요번 PI는 우리가 할 게 뭐다라는 것을 온 팀이 다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를 무슨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걸 합니다. 은행으로 가면 우리 고객분도 오셨는데 카카오뱅크 지금 MAU가 2천만 명이에요. 우리 KB는 글쎄요 한 1,000 몇백만 모르죠. 그럼 요번 PI 또는 요번 이닝에 우리는 그러면 새로운 우리의 KB 스타뱅킹의 앱을 개선해서 캐치업하자. 2,500만 가자라는 게 캐치프레이스고 그럼 그거를 하려면 어떤 에픽트를 해야 될까 연구를 하면 그거를 하려면 또 어떤 피처들을 만들고 어떤 스토리 그러면 최종 개발자까지 나는 어떤 유저 스토리를 써서 어떤 기능을 잘해서 이거 밸류블한 걸 맞아서 믿더 카카오뱅크 이렇게 저는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끝없이 PI를 통해서 리마인드를 해줘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계속 가장 시작은 데일리 스크럼 때 저희 팀은 우리 회사의 공동 목표를 위해서 우리한테 할당된 건 뭐다라는 것들을 계속 리뷰를 되고 또 이터레이션 리뷰할 때 그거를 하고 회고를 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 그렇게 리마인드 아까 말씀드렸죠. 평균 연령 55세들도 아주 인게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티베이션이 돼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툴과 가이드를 제공하는 게 세이프다. 그거를 안 지키면은 뭐 의미가 없죠. 뭐 세이프 아니라 레스 하나 뭘 도입해도 안 되고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룰이든 싫어하는 룰이든 우리가 지켜가면 우리의 룰이 되고 그걸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죠.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플래닝 복합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시 또 코멘트 좀 주실 수 있는 네. 제가 약간 좀 보탠다 그러면 그 개발자분께서 전략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거 갖다 이해하면은 두 가지 요소가 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개개인의 동기부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낭비 중에 가장 큰 낭비가 인원들이 그냥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고
자기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뭘 하는 거니까 혁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전략적인 거 이해를 갖다 못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윗선에서 갖다가 전략적으로 테두리는 지시는 방향을 갖다 지시를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갖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다가 이룰 수 있는 걸 잘 그분들이 다 파악을 못 하거든요. 실무자들끼리 알아서 협업을 갖다 하고 디펜던시가 다 파악해 갖다가 동시에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어질리티라는 게 전략하고 실행을 갖다 연결해 주는데 그게 원래 자기가 계획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뭐 이게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갖다 대처를 하는데 가장 스피디하게 정확하게 갖다가 같이 움직이는 거, 같이 디시전 메이킹하고 같이 디펜던시 리플래닝하고 하는 게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세이프라든가 아니면 뭐 굳이 어떤 프레임워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전략하고 실행하는 데 갖다 연결 고리가 어떻게 잘 실행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의견 주실 분?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이나 손을 드셨네요. 네, 제일 먼저 드셨습니다. 예, 앞에.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에서 온 서재현이고요. 좀 일반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앞에 계신 대표님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을 쌓아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그 경험 속에서 이 애자일들을 경험을 하시면서 뭐 실패랑 그걸 극복한 그런 위력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이제 주니어 시절에 실제로 그 애자일 조직에서 내가 팀원으로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애자일의 리더로서 경험을 하면서 실패했던 사례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극복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가졌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아까 가족에서 저희 애자일을 갖다가 도입하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공 사례는 저희 두의 자녀를 갖다 둘 다 미국에서 메디컬 스쿨을 갖다가 진행하는데 그 간판 보드로 갖다가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애들 둘 다 그거 갖다 하더라고요. 근데 둘 다 하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아주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스폰서, 프로덕트 오너를 갖다 세티스파이한데 상당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애들은 의과대학에 갔는데 제 프로덕트 오너가 그렇게 세티스파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의 사례입니다. 제가 주니어 시절 때 뭐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스크럼 마스터 한창 하다 보면 빅마우스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근데 책임님이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시니어하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너는 얘기해봐라, 날 설득해봐라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때 한창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또 말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때 뭐 많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마이크 돌려가면서 말하기 시키던가 아니면은 서로 이제 시간을 좀 정해가지고 말하기 시키던가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 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팀을 맡아서 코칭을 하는데 뭐 스크럼이든 kanban이든 그 팀에 맞는 그 툴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그분들이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새로운 기술이다, 새로운 툴이다. 그래서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꽤 많이 하세요. 그래서 토론도 많이 하시고 책도 진짜로 이거 좋은 거라고 하니까 책을 엄청 많이 사보셔가지고 한 두 달 있다가 회고를 해봤는데 이거 배운다고 일을 못했어요. 얘기한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그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빨리 인지 못하고 막연히 이거를 빨리 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설명을 너무 만날 때마다 설명을 계속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굳이 아까 비슷한 얘기는 하죠. 굳이 아까 그렇게 그분들한테 용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알려드릴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깨우치시면 저희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쪽에 안녕하세요. 아까 김태형 대표님께서
사례까지 설명해 주신 네, 현대모비스 네, 연구소에서 조직 문화를 하고 있는 네, 윤소라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 조직 문화 담당자가 세 명 같이 왔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제가 2019년도에 한창 에자일이 열풍을 할 때 그 조승민 대표님 강의도 들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들을 하다 보니 조직 문화 담당자인 저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때 제가 제조업 다른 회사 제조업에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적용하기는 참 어렵다 해서 그때 이후로부터 접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자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나랑은 좀 다른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요즘 또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에자일이 새로운 일하는 방식, 아까 우리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에자일 또한 퍼실리테이터의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퀘스천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또 이렇게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결국 에자일 코치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퍼실리테이팅을 하는 퍼실리테이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조승빈 대표님께서 또 장표에 적어주신 것들에 되게 많은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조직 문화 관점, 조직 문화 담당자의 역할로서 에자일 코치가 어떻게 보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에 이렇게 부등식, 그러니까 이꼴 동등하다라고 보면 되는지, 아니면 조직 문화 담당자가 에자일 코치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한지 그런 조언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거는 다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9년이면 그때 온 나라에 뭐 매자 코치 몇 명 안 됐을 때지만 전부 다 이제 카오스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2019년도 어떤 해냐면, 예전에는 제가 워크숍이나 이제 발표 같은 거 하면 앞에 뭐 개발자, 디자이너, PM, 뭐 QA 이런 분들이 앞에 와서 이제 에자일이 뭔지 알고 싶어요.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했는데 2019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서히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조직 문화, 인사, 전략, 뭐 경영, 뭐 이런 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앞에 앉아서 에자일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굉장히 큰 일이 있었는데, 뭐 솔직히 왜 그런 일이 그때 문득 그런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전혀 IT가 아닌 조직을 만나서 코칭을 그 뒤로 여러 번 해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사실 우연찮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위랑 조직 구조의 단위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사실은 이분들한테는 별 고민이 아닌 문제인데, 넌 IT로 가면은 일하는 단위와 조직의 단위가 어긋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펑셔널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게 이제 그 스포티파이 모델을 생각하시는데, 사실 스포티파이 모델을 제대로 구현하지도 못해요. 스포티파이 모델은 스쿼드가 실제로 같은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챕터는 굉장히 느슨한 커뮤니티 조직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돼요? TF 만들죠. 자, 아까 피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팀은 생명이 되게 길어야 돼요. 그래야지 점점 개선하고 더 좋은 팀을 만들려는 동기가 자신들에게 스스로 생기는데, 3개월 있다 끝날 팀에서 뭐하러 개선하겠어요? 내년이면 헤어질 사람들이랑 뭐하러 팀워크를 다지겠어요? 이게 에자일 조직이 유연하다는 사고에 이게 갇혀가지고 잘못 오해하시는 게, 경영진이 떡 주무르듯이 조직을 막 바꾸는 거를 유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에자일과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 정반대 이야기예요. 에자일 조직이 유연한 이유는 팀이 스스로 캐치업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민첩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니즈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 조직, 이 TF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만 각 팀에서 이미 인사불령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 팀 3개월짜리입니다. 코칭해 주세요. 그분들은 뭐 또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이 과연 3개월 후에 다시 원소속 부서로 돌아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원소속 부서를 바꾸는데 활용을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새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과제, 프로젝트 단위로 에자일을 적용하는 것보다 뭔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면, 현재 같이 일하는 그 조직 단위, 현재 같이 밥 먹고 같이 회의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한 단위로 무언가를 같이 논의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진정하게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TF에 에자일을 적용하거나 프로젝트에 에자일 적용하는 건 물론 TF 성공 자체가 목적이거나 그 과제를 성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직 문화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조직 문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혹시나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게 어떤 과제 단위로 혹은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거기서 약간만 시야를 좀 옆으로 옮기셔가지고 지금 크로스 펑셔널하든 펑셔널하든 상관없어요. 예, 지금 현재 같이 밥 먹고 우리라는 아이덴티티가 형성되어 있는 그 단위 조직들을 통으로 이분들한테 뭐 스크럼이 됐든 칸바이 됐든 예,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도를 하시는 게 조직 문화 관점에서는 전 훨씬 더 유리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터님. 추가로 네. 참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생각보다. 조직 문화에서 오셨다는 그 조직에서 오셨다니까 저 같으면 세 가지를 갖다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우선 윗선 저희 리더들이 애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게 가장 필요로 한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지표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서 같이 설교를 같이 막 부딪혀가면서 갔다가 협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갖다 제대로 좀 인식을 시켰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애자일이라는 게 굳이 이 소프트웨어에 제한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커리어를 시작할 때는 수원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제조업 쪽에서 뛰었거든요. 그때는 이게 just in time 이 많은 컨셉 자체가 이게 다 제조업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게 소프트웨어 개통으로 이제 다시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적용된 사례일 뿐이지 실제 애자일 자체는 제조업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마인드셋 자체를 갖다가 어제보다도 좀 낮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모든 게 다 확실히 되지 않고 그 갖다가 좀 불확실성을 띄었을 때 갖다가 이터레이티브 해가지고서 디스커버리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갖다 얻어내는 것 갖다 제대로 할 그런 여지가 있으면은 그 갖다가 애자를 항상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문화를 갖다 조직 문화를 갖다가 이 애자일이라는 것 갖다 자리 잡고 싶으면 이 애자일 커리어 파스를 갖다가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러니까 애자일 스크럼 마스터 누가 스크럼 마스터에 적합한지 기본 조직 워터폴 조직에서는 가장 많은 그 직책이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그램 매니저들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스크럼 마스터가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프로덕트 오너는 또 어디서 올까? 그러한 저희 이 policy question을 갖다가 좀 생각고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애자 코치가 결국에는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애자 코치가 그러니까 임원직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HR 조직에서 갖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 요소 정도는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보완 질문 드리면 예전에 압수칼리 부사장님께서 저한테 네 가지의 KPI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분기 단위의 릴리즈 플랜을 제대로 되게끔 하는 거와 2주 단위의 어떤 플랜이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는 측면, 이 얼라이먼트가 제대로 돼야 되고, 세 번째가 벨로시티, 팀원들의 벨로시티, 그러니까 일하는 속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마라톤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엄청 뭐 2시간 이내에 전 들어올 수 없잖아요. 저는 5시간이라고 하는 제 속도를 유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 임직원의 해피니스를 KPI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비스 내부에서 그 3번하고 4번이 디플로이가 안 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애자일이라고 하는 게 크게는 두 가지 측면. 아까 1번, 2번 퍼포먼스 매저먼트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3번, 4번이 결과적으로 그 애자일 컬처에 그러니까 웨이 오브 워킹에 관련된 KPI 항목들인 거거든요. 그것들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표준 자료가 이미 다 수립된 게 있으니까 그거 조금 참고용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이거 오버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애자일에 대한 리더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애자일 리더분들이 표준적 회고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엑기스를 딱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적 회고란 이거다.
예, 그래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한 분씩 쭉 얘기해 주시면서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 자신이 느꼈던 거는 힐링 됐다고 느꼈고요. 여기서 같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거리라든가 같이 공유한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나름대로 테라피가 됐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항상 이렇게 밖에 바라보고 뛰어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등 떠밀려 와서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방식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나마 좋았던 것 같고,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본 사람, 그러니까 없지만 한 번만 경험해본 사람 없다라고 하는 측면처럼, 이게 그 도잉보다는 웨어 워킹적으로 측면을 하면 정말 효과가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 컬처,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을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다음에 그 방식으로 많이 이러한 토론 시간을, 지금 한국에서의 토론 문화가 쉽지 않은 문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션들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되게 위안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시간 많이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과 바람상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에자일 얘기만 꺼내면 대부분 제 말을 듣는 사람들 눈빛이 팔짱을 끼고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러고 쳐다보는 게 거의 한 99%의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떨리고 그랬었는데, 사실 저는 오늘 많이 긴장하고 올라왔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초록초록한 눈빛으로, 와, 너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뭐 조금 닭살스럽지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운 느낌이었고, 오히려 제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나눠주려고 왔는데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이거 한 2박 3일 정도 했어야지 됐나. 네,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네. 저 다음 2023년 에자일 코리아 컨퍼런스는 삼성전자 후원과 LG전자 후원을 통해서 2박 3일 우리 2박 3일요? 예, 제주도에서 한번 또. 저 녹화 꺼주세요. 녹화 꺼주세요. 큰일 납니다. 네, 저 못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저는 항상 이제 에자일 컨퍼런스 매년마다 참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되게 축제 같은 분위기예요. 축제 같은 느낌을 받는 거고,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내부적인 그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에자일을 뭔가 전파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때마다 벽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해왔던 오해, 요즘에는 또 에자일이 너무 보편화돼가지고 오히려 잘못된 에자일을 좀 경험했던 분들에 대한 벽이 더 커요. 요즘에는 오히려 새로 듣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좀 같은 고민을 나누고 그다음에 같은 경험을 나눔으로써 좀 저도 힐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같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못했는데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너무나 좋고, 그다음에 좀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발표 시간을 조금 늘렸으면 네, 오늘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짧더라고요. 25분이. 그래서 조금 더 늘렸으면 조금 더 많은 얘기를 좀 공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저 항상 에너지를 가장 많이 충전받을 때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저마다의 또 고민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른 발표자분들, 또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다양한 관점,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우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오늘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뭐 준비한 얘기만큼 저도 뭔가 얘기가 많이 쌓여 있나 봐요.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뭐 또 다음 기회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 좋은 회고는 반드시 액션 아이템이 나와야 하고요. 다음 회고 때 그 액션 아이템이 잘 진행이 됐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내 액션 아이템은 뭘로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아까 발표 주제처럼 에자일 코치의 커리어, 사실 그런 생각 요새 하거든요. 내가 죽을 때까지 몇 팀이나 코칭할 수 있을까, 몇 개의 조직이나 만나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또 이렇게 에자일 코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나와 비슷한 삽질이 아닌 좀 더 편하게 이제 제가 버스 기사를 좀 해야겠다. 사실 이런 생각들을 요새 많이 해요. 방법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올 한 해 내년도 좀 더 고민을 해서 뭔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좀 보내드리는 걸 내년도의 목표와 제 액션 아이템으로 삼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확인은 내년쯤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저께 이제 포항에서 그 올데이 에자일 강의를 하고 올라왔는데 회고를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시켰는데 지금 회고를 당하고 있네요. 고문 당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그 팀은 이제 포항에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굉장히 아까 그 제조업에서 과연 에자일이 웍스할까 물어보셨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은. 근데 5개월 전에 하고 이제 두 번째 세션이죠. 5개월 전에 이제 한 분한테 이제 에자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회고를 했는데 저는 에자일 할 생각이 없고요.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일로 쫙 까셨던 분이 5개월 뒤에 어제 회고를 하는데 많이 좀 회개를 하셨더라고요. 회개를 하셔가지고 9점을 주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좋았던 점은 이렇게 당신 나 한번 설득해봐 이렇게 하고 있던 분들하고 하던 거와 이렇게 여러분들은 에자일이랑 공동 주제로 같이 모여서 멜팅 시키는 노력 별로 안 하고 그냥 한마디 하면 끄떡끄떡 해주시는 이게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이러한 키노트 스피치라든가 같이 여러분을 만나보셨던 게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사실 저는 술을 좋아하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완팀 한팀에서 팀을 섞어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미대프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장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아쉽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 우리 이 준비를 하면서 걱정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티켓 가격이 좀 높아서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할까? 150분 모셨는데 오늘 안 오신 분이 몇 분이실까요? 몇 명이요? 0명. 딱 한 분 못 오셨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행사 없습니다. 이 정말로 위대한 분들이 모이셨고 모이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 한번. 저희 커뮤니티 이번 에코콘 주제가 여러분의 에자일은 안녕하신가요잖아요. 안녕한 사람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들 잘 만나 뵈서 너무 좋았고 저희 에자일 코리아 컨퍼런스가 있고요. 매년 한번 하는 그 다음에 에자일 코리아 미더비라고 있습니다. 매월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게 있고요. 근데 항상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들의 이 커뮤니티가 되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자일 코리아의 커뮤니티는 마치 친정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에서 내상을 입으시면 들어오셔서 회복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친정 같은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에자일 코리아 커뮤니티가 시작됩니다. 첫 모임을 12월 19일 날 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거의 90% 이상 되는 분들이 이 커뮤니티에 참여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께 메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오늘 이거를 보고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분은 다시 알려주시면 저희가 초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참여에 대한 안내 메일을 갖다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커뮤니티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연사 6분과 모더레이터한 김나길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예, 끝나갈 시간이 되니까 힘하시군요. 우선은 쉬었다 말까 했는데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동 세션 하고 우리 집에 가서 쉬시죠. 지금 3분이니까요. 23분이니까 33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틀라시안 플래티넘 파트너 오픈소스 컨설팅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틀라시안의 지라 온라인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라 온라인은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부터 C레벨에 이르기까지 어떤 팀에게든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플랫폼입니다. 지라 온라인을 통해 업무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공유를 통한 맥락과 연계의 개선이 가능합니다. 지라 온라인은 모든 업무의 가시성을 확보해줍니다. 혁신의 가장 큰 위험은 투명성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다 보면 업무의 추적, 측정, 그리고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지라 온라인은 그 이름이 시사하듯 업무를 전략과 연계해 마침내 상부에서 하부까지 모든 수준의 팀이 전사적으로 결과와 배움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조직은 지라 온라인을 사용해 상부에서 하부까지 조직 전체 중에서 특정 레이어에 집중하는 동시에 전략을 실행과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시간은 별도의 위계를 가지며 이 뷰에서 보여지듯 조직 전체에 해당됩니다. 플랫폼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라 온라인은 표준 웹 브라우저로 접근이 가능한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사용자는 왼쪽의 역할 기반 메뉴를 사용하여 지라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전사 수준에서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팀 수준에 이르기까지 애자일 역량 수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맥락 필터링을 활용해 내 이니셔티브 상태, 다음 분기 PI 계획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단의 설정 바를 이용해 사용이 가능하며 이 바에서 포트폴리오 조회 그리고 단일 프로그램이나 복수 프로그램, 단일 팀이나 복수의 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라 온라인으로 특정 타임프레임에 묶을 수 있습니다. 지라 온라인에서는 조직의 최상위 전략을 설정할 수 있으며 목표 대비 성과,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계획의 성과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라 온라인에서 현재 및 향후 PI에 따라 업무를 생성하고 맞춤화할 수 있으며 백로그를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뒤에는 사용자가 백로그를 개발 및 개선하면 자동으로 로드맵이 설정됩니다. 로드맵은 한 번 정의되면 현재 또는 미래의 요건에 맞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팀들은 디지털 프로그램 보드에서 함께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보드에서는 각 PI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펜던시 관리는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과정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병목 현상을 표시하는 디펜던시 맵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라와 양방향 통합을 통해 확보한 모든 데이터 그리고 지라 온라인에 직접 입력된 정보가 모여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 피드가 생성됩니다. 이 정보는 몇 가지 임원용 보고서에 표시되어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라 온라인은 전사적인 혁신을 위한 단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지라 온라인은 팀 수준에서 툴들을 사용해 이루어지는 업무를 집계하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가시성, 연계, 그리고 협업, 측정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픈소스 컨설팅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DT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농협은행은 DT에 있어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형태인 애자일 조직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지난해부터 도입해왔는데요. 그렇다면 애자일이란 무엇일까요?
1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함을 뜻하는 의미로서 자리에 조직의 착석해주시죠. 장벽을 없애고 소규모 셀, 팀 단위로 업무를 구성해 빠르게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총괄해서 이끄는 말입니다. 에자일 조직의 특성 첫 번째는 경계 없는 조직 문화입니다. 에자일 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첫걸음, 바로 구성원들 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인데요. 네, 1분 남았는데요.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예, QR코드 스마트폰 꺼내서 스마트폰으로 참여하시는 거거든요. QR코드로 들어오셔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3분이 되었습니다. 예, 30초 있다 QR코드 해서 들어오시고, 들어오신 분은 예, 지금 9분 들어오셨네요. 마음에 드는 캐릭터, 오늘 에코콘 어땠는지 캐릭터로 이모지로 한번 보여주세요. 입이 쩍 벌어지고, 네, 좋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주식 이야기 꺼내서. 네, 좋습니다. 예, 누가 제일 높이 올라가나? 예, 다 똑같이 올라가네요. 좋습니다. 이제 참여 세션으로 에자일 랭킹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테마인 우리의 에자일은 안녕한가요? 질문으로, 관련된 질문으로 객관식 주관식 해서요. 지금 33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에자일 제한된 리소스에서 성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73분 저희 150명 왔는데 아직 안 오신 분이 많나 봐요.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도 조인할 수 있죠? 네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1분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73명. 도대체 몇 번을 누르신 건가요? 네, 한 4배수는 누르셨네요. 좋습니다. 네, 73명. 그래요? 좋습니다. 34분. 나는 아직 QR코드 접속 못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났네요. 네, 좋습니다. 100명 갈까요? 네, 100명. 컴온. 네, 줄었다. 네, 95명 가겠습니다. 95명 가면 스타트 하겠습니다. 네, 경매 나온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여러분? 95명. 됐습니다.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진행할게요. 네, 조직의 에자일을 적용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1번 문화, 2번 리더, 3번 구성원, 4번 평가, 5번 기타. 10초 남았습니다. 빨리 골라주세요. 네, 쭉쭉 올라갑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진짜 주식 보는 거 같아요. 좋습니다. 1초. 땡. 네, 문화가 제일 많네요. 문화, 리더, 구성원, 평가, 기타. 마치 짠 듯이.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예, 에자일은 할 말이 없으면 시키죠. 네, 문화 어떤 거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리더를 했습니다. 리더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죠. 제가 리더라서. 네. 네, 뭐 제가 소속된 회사에서 제가 에자일 코칭하는 리더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 5년 정도 진행을 해왔고, 본인이 우직하게 진행할 수 없으면 지쳐서 떨어질 거라서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느끼게 됐고요. 다른 팀의 딜리버리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멤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분이 우직하게 끌지 못하면 결국엔 실패하더라라는 경험이 있어서 네,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 리더님께 힘주는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다들 엄지척 649개 받으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조직의 에자일을 적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에자일 리더의 스폰서십, 툴과 솔루션, 교육, 코칭, 컨설팅, 기타 있습니다. 자, 3초밖에 안 남았네요. 이거 언락 다시 해주시겠어요? 네, 15초 더 드릴게요. 예, 툴과 솔루션을 네, 좋습니다. 리더의 스폰서십. 또 그럼 리더분께 질문을 한 번 하나 더 드려야겠네요. 좋습니다. 2, 1, 땡. 네, 리더의 스폰서십이 가장 중요한 요소, 그리고 에자일 리더, 교육 코칭, 컨설팅을 통한 조직의 변화, 툴과 솔루션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예, 한 번 시키면 끝까지 시키죠. 예, 좋습니다. 피트림 부탁드릴게요.
예, 스폰서십이라는 게 약간 좀 애매한 게요. 리더가 직접 갔다가 손발 바꾸고 그렇게 뛰어들어야지, 참여해야지, 멀리서 이렇게 스폰서십을 해가지고 예산만 주고 가서 해 하는 식으로 하면은 절대적으로 안 먹힌 걸 갖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애저 리더가 직접 참여를 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예, 박수 부탁드릴게요. 세이프에서는 린 애자일 리더십의 3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마인드셋, 리더는 열린 마음으로 가져야 되고, 아까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냐 시키냐 하는데 리딩 더 체인지, 조직이 변화를 이끌어야 되고요. 그리고 리딩 바이 이그젬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조직의 애자일이 성공하면요, 리더가 애자일의 모범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리더의 스폰서십에 동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애자일 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개발자, 기술 전문가, 애자일 전문가, 비즈니스 전문가, 애자일 팀 전체 눌러주세요. 이거는 역순이네요. 예. 4, 3, 2, 1, 땡. 야, 역시 예. 애자일은 개인의 역량과 속도를 올리는 게 아니죠. 예, 팀과 조직의 역량과 속도, 또 고객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역할과 아닌 역할을 눌렀다. 나는 개발자인데요. SM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빛 피하시는 분이 안 누르시는 분입니다. 예. 없으세요? 다 나는 내 역할을 눌렸다. 예,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누르셨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서 누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좀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개인의 애자일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은 애자일 코칭을 받는다, 교육을 듣는다, 독서, 인터넷 자료, 커뮤니티 모임에 참가한다. 눌러주세요. 기타. 예, 드디어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기타. 기타 좋습니다. 애자일 코칭과 커뮤니티 모임이 쌍두마차네요. 예, 코칭을 받고 코칭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 1, 땡. 애자일 코칭, 커뮤니티 모임, 기타가 3위네요. 나는 기타를 눌렀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감사합니다. 기타 어떤 부분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희 애자일 팀에도 애자일 리더들이 있는데 각자 다양성이 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각자에 맞는 역할이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생각보다 커뮤니티 모임이 많이 나와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이건 넌센스인데요. 이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된다. 이 정도 하면 돈 가장 많이 줘야 된다. 애자일 전문가, 비즈니스 전문가, 기술 전문가 똑같이 받아야 된다. 기타. 기타는 내가 가장 많이 받아야 된다.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좋습니다. 애자일 전문가 치고 올라가네요. 아까 일어서신 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8, 7, 6, 5, 4, 3, 2, 1. 예, 주인님 주변에 한 분께 마이크 넘겨서 그분께 한번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눈 마주쳐 주십시오. 네. 네, 저랑 방금 눈을 마주쳤다가 급하게 피하신. 네. 어떤 거 선택하셨을까요? 네, 어떤 거 선택하셨고 네.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이 너무 빨개지시고 계십니다. 눈을 피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애자일 팀이라는 데에서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애자일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애자일 팀에서 가장 그 역할을 조금 더 코칭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애자일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게 꼭 뭐 애자일 코치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뭐 PO가 될 수도 있고 애자일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이라면은 가장 많은 역할을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습관성 이모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빵긋빵긋 오셔서 좋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개발을 넘어 조직 전체 에자일을 적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에자일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리더의 스폰서십, 컨설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전사교육, 기타. 예, 팀을 넘어 조직 전체에 에자일을 적용한다. 그때 뭐가 중요할까요? 좋습니다. 다시 리더분께 마이크를 던질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 3, 2, 1, 땡. 예, 나는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회사의 대표다. 대표님, 예, 연사님들 빼고 대표님. 좋습니다.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영훈이 한 분, 예,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마이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떤 거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리더의 스폰서십 골랐는데요. 네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스폰서십이라는 그 말에 너무 동의를 했고요. 실제로 새로 오신 CTO 분이 저희 회사에서 약간 변형된 에자일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저희 에자일 코치분들께 강한 스폰서십을 발휘하고 계셔서 네, 저는 중요한 핵심 요소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자일 코치 입장에서 리더의 스폰서십 어떻게 하고 싶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적극 지원해 줄게라고 하면 사실 엄청난 큰 진입 장벽을 하나 해결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스폰서십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거는 확실하게 제공하는데 장담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나쁜 상황은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관식입니다. 나의 에자일 여정 중에서 이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게 된 아쉬운 경험, 짧은 문장이나 단어로 주관식으로 작성 부탁드릴게요. 이건 정말로 이런 경험은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강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까 집착 시작 아직 없어요. 좋습니다. 포기 강요가 나온 대표이사에게 대들게 좋습니다. 스크럼 세레머니만 하는 거 평가 에자일은 뭔가요? 에자일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직 없어요. 선택장애 아는 척 저는 대표이사에게 대들기밖에 계속 안 보입니다. 영양가 없는 회고 모두 이해한 척 다 알아듣 고개 끄덕거리는 거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강요 체념 좋습니다. 시간이 몇 초 남았을까요? 시간이 안 나와서 네. 좋습니다. 지금 누르면 몇 초 나올까요? 지금 락킹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잠시만요. 예, 어떤 거 의견 들어보고 싶으세요? 그 세러머니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스크럼 세레머니만 여러분 빨리 집에 뒤에 계신가요? 예, 뒤에. 네. 이 다음에 작성 안 하시면 예.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에자일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보다 프로세스에 좀 더 집중하게 됐었던 그런 딜레마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세레머니 이벤트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마치 프로세스만 다 체크인을 하면 마치 그 스크럼이 잘 돌아간 것처럼 포장이 됐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럼 세레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에 적어 주실 거죠? 예, 선정 안 되면 되니까요. 네, 다음은 에자일 팀에서 지속적으로 나쁜 경험과 영향을 주는 구성원이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예. 벌써부터 어디서 한손 소리가 막 들리네요. 네. 버리고 가죠. 좋습니다. 솔직 피드백. 구워 삶아라. 왕따 방출 좋습니다. 에자일은 다 허울이죠. 예, 마음속에는 저런 마음이 깃들고 있습니다. 설득과 응원 하지마. 네, 일단 무시. 집에 보내자. 굳이 함께 해야 했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있는 눈을 꼭 감고 가슴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간증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네, 내보낸다. 친해지자. 왕따 피드백 끝났나요? 네. 나 이거 궁금하다. 이거 적은 거 궁금하다. 여러분 빨리 참여해야지 집에 갑니다. 네, 옆에 분. 예. 궁금한 거요? 내보낸다. 네버 엔딩이요? 내보낸다. 내보낸다 바로 옆에 아까 에자일 코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내보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기요에서 애자일 코치를 하고 있는 유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누구를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사실 나쁜 경험과 영향을 주는 구성원을 회사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고요. 네, 팀에 영향을 주면은 좀 영향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곳으로 보낸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릴게요. 좋게 표현하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이 조직과 구성원에 맞지 않는 거다. 다른 조직에 가면 날개를 달고 날아다닐 수 있다. 그 날 수 있는 곳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자. 그 말씀하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입니다. 새로운 조직에서 에자일을 도입을 리딩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숨 나오죠. 네. 에자일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원칙. 여러분, 제가 조직을 에자일을 리딩하게 됐는데요. 적어도 이것만은 지켜주십시오. 어떤 게 있을까요? 작성 부탁드릴게요. 안 돼, 하지 마. 네. 비잉 에자일, 욕같이 들리네요. 비잉 에자일이라니까요. 네. 쉬워. 자기 조직화 때 함께 즐겁게 열린 마음, 대화하자, 잘하자, 비판, 비난하지 말자, 자기 조직화된 팀, 소통. 안 돼, 하지 마만 계속 보이네요. 큰일 났네요, 제가. 원팀, 투명한 소통. 내가 막아줄게.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 입장차가 명확하네요. 좋습니다. 조승민님,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일단은 뭐 다 너무 바른 얘기가 있어서 이제 에자일은 법이다. 예, 저거 어떤 분이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상 최초로 법대 나오신 에자일 코치, 에자일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에자일 좋습니다. 예, 다들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에자일을 조금 활용은 하고 있는데 아직 뭐 깊이 있게 하진 못했지만 일단 시작하게 하려면 믿고 따라와라 이 말밖에는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일단은 해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진시황의 리더십이 생각나네요. 네, 법치주의로 좋습니다. 혹시 리더신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재 내가 속한 조직에 에자일을 적용하고 싶은데 못하거나 어려운 이유는 에자일을 적용을 하려고 하거나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다. 프로젝트 베이스 탑 사람을 자를 수 없다. 아까 예, 좋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위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 프로젝트 베이스 사람을 자를 수 없다. 수동적인 구성원 사람 잡아먹는 구조. 네, 좋습니다. 짬밥이 안 된다. 개발자들이 갈린다고 해서 무섭다. 책임져야 한다. 나 빼고 다 워터폴이다. 네, 좋습니다. 예, 하나 어떤 게 가장 듣고 싶으실까요? 애 잡을 것 같아서가 궁금합니다. 혹시 김대일 고문님이실까요? 아니신가요? 네, 애 잡을 것 같다. 어떤 분 작성하셨을까요? 뒤에 계시네요. 예, 의견 공유 부탁드릴게요. 적긴 적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조직이 크다 보니까 에자일을 적용하는데 많은 구성원들이 또 하나의 관리 체계라는 그런 나쁜 에자일의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좀 피로도가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그들은 힘들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적었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장 찬스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부정탐 누구십니까? 예, 여기 한번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소규모 프로젝트로 진행을 몇 번 해봤었는데 일단 소규모 프로젝트다 보니까 몸이 그냥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적었습니다. 좋습니다. 재밌네요. 지금까지 나의 에자일 여정에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다. 에자일을 하면서 이건 정말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동료. CTO가 동료란 다른 거죠? 네, 좋습니다. 상호 코칭 오늘 좋습니다. 오늘 조승민 코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승민 코치님. 네. 저게 동료
사이즈가 커질수록 조승민 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저 사이즈가 커질수록 똑같은 단어를 여러분이 써주신 거거든요. 여러 명이. 좋습니다. 7개요. 오픈소스 컨설팅. 네. 컨스퍼러스 지금 이 순간 재금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시면 지금 바로 지금 적극적인 고객 선배 코치님 좋습니다. 아틀라시안 좋습니다. 이거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 나왔는데요. 제 이름 적으신 분 누구실까요? 예. 인터뷰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신에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의견을 듣고 싶은 분과 하기 싫었지만 해본 거. 예, 하기 싫었지만 해본 거가 어딨죠? 하기 싫었지만 해본 거. 되게 어떤 분 적으셨을까요?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기부여 얘기를 되게 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동기는 자기 스스로가 생기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시작하는 일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막상 해보니 어떤 거는 정말로 내가 하기 싫었는데 여러모로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니 오늘 같은 이런 어떤 경험들이 생기면서 긍정적인 것도 있었고요. 또는 정말로 말하기 싫었던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뭐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리더랑 싸우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피하거나 그래서 적었습니다. 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자일 코치하면서 애자일을 하면서 잘 되고 잘 안 될 수 있는데 힘들거나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애자일이란 라디오스타 질문이죠. 나에게 애자일이란 인생, 투쟁, 애증, 집착 안 나올까요? 동반자, 노스텔지어, 가지고 싶은 별, 미래, 노답, 정년 보장, 좋습니다. 동반자, 오해, 한숨, 한숨도 나오고요. 잘하고 싶은 거, 미래, 애증, 저 이모지는 계속 누가 누르시는 걸까요? 되게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영훈님 근처에 또 한 분 어떤 거 의견 듣고 싶으신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실까요? 의견을? 미래 먹거리가 궁금합니다. 미래의 먹거리. 네. 2번 걸리셨네요. 좋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말씀해 주시죠. 사실 옛날에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었었는데요. 그때는 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회계사 변호사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보니까 AI가 대체할 수 없는 유망 직업이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랑 패키지로 정년 보장. 여러분 행복하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정보를 확인해. 정년 보장 어떤 분 적으셨을까요? 네. 리더님 보장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특정 회사에서 정년 보장이라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애자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에 범주가 넓다 보니까 애자일이라는 용어 자체에서도 계속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거라서 지속 가능할 거라고 보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99.9% 한 분이 누군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분 빼고 다 참석하셨을까요? 우리의 동기부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신이 여기 참석하게 된 동기부여를 작성을 부탁드릴게요. 누굽니까 옆에 분? 네. 출근을 안 하니까 좋습니다. 애자일은 다 참가비 뭘까요? 참가비 돈을 내서 비싼 참가료 이왕 한 거 잘해보자. 좋습니다. 나도 좀 쉬자. 롤모델이 필요해서. 주인님, 한 분 더 부탁드릴게요. 네. 다들 궁금하신 거 하나만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외로웠다 유유하신 분 너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외로웠다. 외로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누구신가요? 여기 또 하셨네요.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또가 걸려야 되는데 질문이 2번씩이나 걸렸네요. 이게 제가 회사에서 애자일 코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저도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십몇 년 쌓아왔는데 사실 되게 제가 개발자 시절에도 에자일을 하자 그러면 조금 싫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SI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고객이랑 정말 자주 만났어야 돼서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사실 되게 챌린지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리뷰가. 근데 지금 이제 입장을 바꿔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이제 코치로 일을 하니까 이제 개발자분들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잘해보겠다고 해보자고 하는데 너무 초반에 너무 이렇게 에자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셔서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연사분들 강의를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분들도 너무 많고 이미 그 과정을 지나오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꼭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로우면 어떡한다? 12월 16일인가요? 예, 12월 19일 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에자일을 안녕한 거잖아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에자일을 우리 인생을 시간을 쏟고 있는데요. 안녕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각자의 다짐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지치지 않게 좋습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12월 19일 생일이신가요? 네, 노력 커뮤니티 참석 참석이니까 안녕하세요 인사 잘해보자. 지치지 않게 동의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좋습니다. 작게 시도하기, 인내, 노력, 오래 살기. 오래 사는 거랑 에자일이랑 좋습니다. 다 작성하셨. 헬로월드는 이거 코딩 처음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 의장 직권으로 헬로월드 걸리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옆에 계시네요. 의견 좀 왜 작성하셨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네, 아무 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별 뜻은 없었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작은 회사인데 에자일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썼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이니까요. 어떤 거 궁금하셨는지 궁금한 거 의견 듣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만 선정 부탁드릴게요. 건강 듣고 싶습니다. 네, 건강.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안 걸렸더라면 오늘 더 잘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서 건강해야 커뮤니티도 참석하고 코치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프신데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제 어떤 분은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를 다쳤는데 저는 어떡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여러분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죠. 좋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끝나기 전에요. 오늘 이 행사 준비한 준비위원분들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준비위원분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5시입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앞으로 나와주시죠.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아마 8월이나 7월쯤에 처음으로 모여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에자일은 워터펄. 마이크를 옆으로 돌리겠습니다. 베스핀 글로벌 근무하고 있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 7월 달에 시작할 때 기대하는 걸로 왜 이걸 시작하냐라고 했을 때 힐링을 얘기했고요. 정말 오늘 힐링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곽지아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도 오랜만에 준비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젝트 리서치의 윤세훈 이사입니다. 행사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동이었고요. 함께 모이면 행복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번에도 꼭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슈타기현의 김낙일이라고 합니다. 내년이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삼성 SDS의 권영호 프로입니다. 예, 표를 다 팔았는데요. 이렇게 한 명 빼고 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SK 주식회사 CNC의 심상준입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런 놀이터에 여러분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 소카에서 일하고 있는 홍영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네, 또 꼭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G U+의 천지원입니다. 반가운 얼굴들 많이 봐서 좋았고요. 내년에는 또 여러분들 친구분들, 동료분들 또 모시고 와서 함께 또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인제 컨설팅 그룹 OKR 센터의 이주휘라고 합니다. 오늘 이 고민 나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좀 동질감을 느끼는, 공감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스크의 키키 김진원입니다. 뭔가 소속감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세이프 존을 느낄 수 있고 굉장히 따뜻한 그런 사랑과 힐링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 다니고 있는 안지수라고 합니다. 전 아직 학생으로서 오늘 자리에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너무 멋지십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 다니고 있는 서준교라고 합니다. 내년에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온. 예, 한 분. 예, 지훈님.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에서 에자일 코치하고 있는 재즈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소카에서 에자일 코치 하고 있는 길디원입니다. 아침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많은 힘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자리 떠나더라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 있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다. 힘들 때는 함께하는 우리 멋진 에자일 피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주님. 빨리 나오십시오. 예. 지금 모든 분들이 박수로 모실게요. 방심하셨군요.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네요. 네, SK 플래닛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미진입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당신의 에자일은 안녕하신가요? 주제로 했습니다. 오늘 에자일이 중요한 게 결론은 저는 에자일의 성과는 좋은 경험으로 가득 차야 된다. 어디 가십니까? 제가 좋은 경험으로 가득 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부디 좋은 경험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 내년 2023년에 또 만났으면 좋겠고요. 여기 설문조사 하시고 나가실 때 명찰을 반납하시면은 굿즈를 드립니다. 못하신 분은 설문조사 해주시고요. 나가시면서 오늘 하루 건강하게 조심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